출혈이 안 멈춰요. 어떡하죠? 젊은 외과의 박준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술실 모니터에서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VIP 환자의 심장 박동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박 선생님, 간호사가 소리쳤지만 박준서의 손이 떨렸습니다. 수술 중 갑자기 터진 혈관. 피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환자가 위험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파란색 청소복을 입은 60대 남자가 들어섰습니다. 잠깐, 낮지만 강한 목소리. 출혈 부위 왼쪽으로 3cm, 거기 갈비뼈 사이 동맥이 있어요. 그 혈관을 집게로 꽉 잡으세요. 지금 당장. 뭐? 당신이 뭔데? 박준서가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돌아봤습니다. 청소부 아저씨가 수술 방법을 가르친다고? 하지만 그때 급히 달려온 병원장이 그 남자의 얼굴을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강 교수? 병원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 선생, 저분 말씀대로 해. 지금 당장. 박준서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병원장의 다급한 표정에 그대로 따랐습니다. 혈관을 집게로 잡았습니다. 출혈이 멈췄습니다. 맥박 안정됐습니다. 간호사가 외쳤습니다. 수술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청소복을 입은 남자를 바라봤습니다. 박준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이 대체 누구십니까? 병원장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분은 골든 핸드 강민호 교수님이야. 네. 박준서의 눈이 커졌습니다. 강민호. 8년 전 감쪽같이 사라진 전설의 외과 의사. 대한민국 최고의 심장 수술 전문의. 그가 지금 이 병원에서 청소부로 일하고 있었다는 것입니까? 서울중앙대학교 병원. 새벽 4시 30분.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병원 뒷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파란색 청소복을 입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강민호 60세. 회색빛 머리, 깊게 팬 주름, 약간 구부정한 어깨. 평범한 청소 아저씨처럼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강민호가 경비실을 지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 강씨. 오늘도 일찍 왔네. 경비 아저씨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강민호는 직원 탈의실로 향했습니다. 낡은 사물함을 열고 청소 도구를 꺼냈습니다. 걸레, 막대걸레, 세제, 쓰레기 봉투. 모든 게 익숙한 동작이었습니다. 그가 이 병원에서 청소부로 일한 지 3개월이 되었습니다. 새벽 6시 병원이 조금씩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간호사들이 출근했습니다. 의사들이 하나둘 들어왔습니다. 아, 여기 물기 있네. 아저씨, 여기 좀 닦아주세요. 지나가던 젊은 간호사가 바닥을 가리켰습니다. 반말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민호가 조용히 일어나 그곳으로 갔습니다. 사실 물기 같은 건 없었습니다. 그냥 약간 젖어 보였을 뿐. 하지만 강민호는 아무 말 없이 다시 닦았습니다. 참, 아저씨. 화장실도 청소 안 했어요? 휴지 떨어졌던데. 지금 바로 하겠습니다. 강민호가 청소 도구를 들고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오전 8시 본격적인 진료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강민호는 각 층을 돌며 쓰레기를 수거했습니다. 무거운 쓰레기 봉투를 들고 계단을 오르내렸습니다. 엘리베이터는 환자와 의료진 우선이었습니다. 청소 직원은 계단을 이용해야 했습니다. 휴! 강민호가 잠시 계단 중간에 멈춰 섰습니다. 숨이 찼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나이는 속일 수 없었습니다. 오전 10시 강민호가 5층 외과 병동 복도를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젊은 의사들이었습니다.
야, 어제 박 선생 수술 봤어? 손 떨리던데? 그러게. 아직 경험이 부족한 거 아니야? 그래도 서울대 나온 수재잖아. 곧 괜찮아지겠지. 근데 다음 주 VIP 수술 박 선생이 맡는다며? 대기업 회장이라던데. 헐, 진짜? 괜찮으려나? 의사들이 강민호 옆을 지나갔습니다. 강민호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투명인간처럼. 하지만 강민호는 그들의 대화를 다 들었습니다. 박준서, VIP 수술. 강민호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걸레질을 시작했습니다. 내일이 아니야. 이제는 오전 11시 강민호가 간호사 스테이션 근처를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환자 차트가 놓여 있었습니다. 강민호의 시선이 무의식적으로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차트에 적힌 내용들, 환자 이름, 나이, 진단명, 수술 계획, 대동맥 판막 협착증, 이 정도면 수술 시 출혈 위험이. 강민호가 차트를 읽고 있었습니다. 20년 넘게 몸에 밴 습관이었습니다. 아저씨, 날카로운 목소리.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40대 초반 수간호사 김미선이었습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아, 죄송합니다. 강민호가 황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환자 차트는 의료진만 볼 수 있어요. 개인정보라고요. 네, 죄송합니다. 청소하시는 분이 왜 차트를 봐요? 설마 읽을 수 있어요? 김미선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아니, 그냥 다음부터 조심하세요. 이런 거 반복되면 보고 올라가요. 네, 조심하겠습니다. 강민호가 청소 도구를 들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뒤에서 간호사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차트를 왜 봐, 진짜. 영어도 못 읽을 텐데. 요즘 청소하시는 분들도 참. 강민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점심시간, 병원 구내식당,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환한 식당, 떠들썩한 대화 소리. 하지만 강민호는 그곳에 가지 않았습니다. 병원 뒷마당, 작은 벤치. 강민호가 그곳에 앉았습니다. 가방에서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직접 싼 김밥이었습니다. 간단하지만 정성스럽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휴? 강민호가 김밥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11월에 찬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웠지만 익숙했습니다. 혼자 먹는 점심, 아무도 없는 뒷마당. 강민호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여보, 잘 지내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그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8년 전 세상을 떠난 아내. 그녀가 생각났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대답하듯이 강민호는 도시락을 다 먹고 다시 일터로 향했습니다. 오후 2시 강민호가 1층 응급실 복도를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응급실은 항상 바빴습니다. 환자들이 실려오고 의사들이 뛰어다니고 보호자들이 울었습니다. 강민호는 구석에서 조용히 바닥을 닦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파. 침대에 누운 할머니 환자가 신음했습니다. 보호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잠시 자리를 비운 것 같았습니다. 강민호가 할머니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괜찮으세요? 아이고, 배가 너무 아파. 할머니가 배를 움켜쥐었습니다. 강민호가 할머니의 얼굴을 살펴봤습니다. 창백한 안색, 식은 땀, 빠른 호흡. 이건 장폐색 증상인데. 강민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의사의 눈빛. 할머니, 언제부터 아프셨어요? 어제 저녁부터. 배가 더부룩하더니. 구토는 하셨어요? 응, 아까 한 번.
강민호가 재빨리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간호사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제가 간호사 선생님 불러올게요. 강민호가 일어나 간호사 스테이션으로 향했습니다. 저기요. 네. 젊은 간호사가 돌아봤습니다. 1번 침대 할머니 환자분이 복통 호소하시는데 장폐색 의심됩니다. 빨리 확인해 주세요. 네. 아저씨가 뭘 안다고. 간호사가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장폐색이 뭔지는 아세요? 그건 청소하시는 분이 의학 용어까지 아세요? 간호사가 비웃었습니다. 아무튼 빨리 확인해 주세요. 환자분이 많이 아파하십니다. 알았어요, 알았어. 가볼게요. 간호사가 귀찮다는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10분 후 응급실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1번 환자 장폐색, 즉시 수술실 준비. 의사가 소리쳤습니다. 할머니가 응급수술실로 옮겨졌습니다. 간호사가 강민호 쪽을 힐끗 봤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지?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강민호는 이미 다른 곳을 청소하러 갔습니다. 오후 5시 퇴근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하나둘 병원을 떠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봐요. 밝은 인사들. 하지만 강민호에게는 아무도 인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복도를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6시 강민호가 청소도구를 정리했습니다. 탈의실에서 청소복을 벗었습니다. 낡은 점퍼를 입었습니다. 사물함을 닫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비 아저씨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네, 내일 봬요. 강민호가 병원 뒷문으로 나갔습니다. 차가운 저녁 공기, 어둠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강민호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지하철역으로, 집으로, 아무도 기다리지 않는 빈집으로. 하루가 또 지나갔습니다. 무시당하고 무시당하고 또 무시당한 하루. 하지만 강민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내일 또 출근할 것입니다. 새벽 4시 30분에 그날 밤 강민호는 원룸으로 돌아와 아내의 사진을 보며 과거의 회상에 잠겼습니다. 2014년 49살의 강민호는 이미 대한민국에서 전설이 되어 있었습니다. 강민호 교수님께 수술받고 싶습니다. 전국에서 환자들이 찾아왔습니다. 강민호 교수님 말고는 못 믿겠어요. 재벌 회장부터 일반 서민까지 모두가 강민호를 찾았습니다. 강민호는 하루에 3건, 4건씩 수술을 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쉬는 날도 없었습니다. 강 교수, 좀 쉬어. 몸 상한다. 동료들이 걱정했습니다. 괜찮아요. 환자들이 기다리는데 어떻게 쉬어요? 강민호는 웃었습니다. 집에도 거의 가지 못했습니다. 아내 은혜는 이해했습니다. 당신 일이 중요한 거 알아. 환자 살리는 일인데. 미안해, 여보. 조금만 더 참아줘. 괜찮아. 당신이 자랑스러워. 은혜가 강민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강민호는 은혜에게 키스했습니다. 사랑해. 나도. 2016년 강민호는 51살이 되었습니다. 전성기였습니다. 대한외과학회 이사, 국제학회 초청연사, 의학교과서에 그의 이름이 실렸습니다. 강민호 기법이라고 불리는 수술법도 개발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봄, 은혜가 쓰러졌습니다. 여보, 강민호가 달려갔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 췌장암, 사기. 뭐라고요? 강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강 교수님. 이미 많이 진행됐습니다. 종양내과 교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술은요?
수술하면 되잖아요. 전이가 너무 많이 됐습니다. 수술은 불가능합니다. 그럼 항암 치료라도 물론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수가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강민호는 알았습니다.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얼마나 남았어요? 6개월에서 1년. 강민호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은혜는 항암 치료를 받았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졌습니다. 몸무게가 줄었습니다. 구토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강민호는 은혜 곁을 지켰습니다. 수술 스케줄을 줄였습니다. 강 교수님, 이번 VIP 수술은 교수님이 다른 사람 시켜요. 나는 못해. 아내가 더 중요해요. 강민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병실에서 은혜를 돌봤습니다. 밥을 먹였습니다. 머리를 빗겨줬습니다. 손을 잡아줬습니다. 미안해, 당신한테. 은혜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이렇게 돼서. 무슨 소리야? 당신 잘못이 아니잖아. 강민호도 울었습니다. 당신은 나한테 전부야. 알지? 응, 알아. 두 사람은 손을 꼭 잡았습니다. 2017년 가을, 은혜가 마지막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병실에는 강민호만 있었습니다. 여보, 은혜가 가느다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응, 여기 있어. 강민호가 은혜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웠어. 나랑 살아줘서. 무슨 소리야? 내가 더 고마워. 당신, 다시 수술해. 환자들 살려줘. 응, 그럴게. 당신은 의사니까. 훌륭한 의사니까. 알아. 강민호의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사랑해. 정말 사랑했어. 나도 사랑해. 정말 많이. 은혜가 눈을 감았습니다. 숨이 멎었습니다. 여보. 강민호가 은혜를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은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으악. 강민호의 울음소리가 병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장례를 치렀습니다. 3일장.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환자들, 동료들, 제자들. 강 교수님 힘내세요. 사모님 좋은 곳 가셨을 거예요. 위로의 말들. 하지만 강민호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장례가 끝났습니다. 모두가 떠났습니다. 강민호는 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은혜가 없는 집. 너무 조용했습니다. 너무 텅 비었습니다. 강민호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여보. 그는 하루 종일 울었습니다. 일주일 후 강민호는 병원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은혜의 말대로 다시 수술을 하고 환자를 살리고. 하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메스를 잡으려고 하면 손이 떨렸습니다. 왜 이러지? 수술실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환자를 보면 은혜가 생각났습니다. 나는 수많은 환자를 살렸는데 왜 내 아내는 못 살렸을까? 죄책감이 몰려왔습니다. 내가 무슨 의사야? 사랑하는 사람 하나 못 살리는데. 2017년 12월 강민호는 사직서를 냈습니다. 강 교수 무슨 소리야? 사직이라니. 병원장이 놀랐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이상은 못하겠습니다. 잠깐만 쉬면 돼. 휴직하자. 응? 아닙니다. 제 마음은 정해졌습니다. 강민호는 단호했습니다. 제발. 강 교수가 떠나면 환자들은 어떻게? 다른 훌륭한 의사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정말 죄송합니다. 강민호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병원장은 더 이상 말리지 못했습니다. 강민호의 눈빛이 너무 지쳐 있었기 때문입니다. 강민호는 병원을 떠났습니다. 20년 넘게 일했던 곳, 그의 전부였던 곳. 하지만 이제는 너무 아팠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사람들과 연락도 끊었습니다. 강 교수님, 전화 좀 받으세요. 동료들이 찾아왔지만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강민호는 세상과 단절된 채 살았습니다. 2020년, 3년이 흘렀습니다. 강민호는 55살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거울을 봤습니다. 머리는 희끗희끗해졌습니다. 얼굴은 주름투성이었습니다. 살도 많이 빠졌습니다. 나 늙었구나. 그는 은혜의 사진을 봤습니다. 여보, 나 이렇게 살아도 될까? 사진 속 은혜는 웃고 있었습니다. 환하게, 당신, 다시 수술해. 환자들 살려줘. 은혜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난 이제 못해. 손도 떨리고, 자신도 없어. 강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2022년, 강민호는 57살이 되었습니다. 저축했던 돈이 바닥나기 시작했습니다. 은혜의 병원비로 많이 쓰였고 5년간 수입이 없었습니다. 일을 해야겠어. 하지만 무슨 일을 할까? 다시 의사로? 아니, 그럴 수 없었습니다. 5년 동안 손을 놓았습니다. 게다가 손은 여전히 떨렸습니다. 평범한 일을 하자. 아무도 나를 모르는 곳에서 강민호는 구인 광고를 받습니다. 경비, 청소, 배달, 시니어 채용, 청소. 이거면 되겠다. 강민호는 청소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빌딩 청소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파트 청소였습니다. 그렇게 2년이 지났습니다. 2025년 7월, 강민호는 60살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광고를 받습니다. 중앙대학교 병원 청소 직원 모집. 병원. 오랜만에 보는 단어였습니다. 강민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다시 그곳으로.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무언가가 끌렸습니다. 환자들 곁에서 멀리서라도 돕고 싶어. 강민호는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합격했습니다. 2025년 8월, 강민호는 중앙대학교 병원 청소부가 되었습니다. 첫 출근 날, 병원 문을 들어서는 순간,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8년 만에 맡는 냄새, 너무나 익숙한 냄새. 강민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나 돌아왔어. 이렇게라도. 3개월이 지났습니다. 강민호는 매일 청소를 했습니다. 무시당하고 또 무시당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환자들 곁에 있을 수 있으니까, 멀리서라도 지켜볼 수 있으니까, 때때로 환자를 살짝 도울 수 있으니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여보, 나 여기서 조용히 살게. 이게 내 속죄야. 강민호는 은혜의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렇게 평범하게, 조용하게 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025년 11월, 강민호가 중앙대학교 병원에서 일한 지 3개월째, 평소와 같은 하루였습니다. 새벽 4시 30분 출근, 복도 청소, 화장실 청소, 쓰레기 수거, 모든 게 익숙해졌습니다. 오전 10시, 강민호가 5층 외과 병동 복도를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간호사 스테이션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진짜요? 그 회장님이? 응, 다음 주 월요일에 수술하신대. 대박. 우리 병원에서? 간호사들이 흥분한 목소리로 대화했습니다. 누구 집도 하는데? 박준서 선생님이래. 헐, 박 선생님? 괜찮으려나? 원장님이 직접 지명하셨대. 젊고 실력 있다고. 그래도 아직 경험이.
간호사들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강민호는 걸레질을 하면서도 귀를 기울였습니다. VIP 수술. 박준서. 오후 2시. 강민호가 의사 휴게실 앞 복도를 지나갔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 선생, 괜찮아? 선배 의사의 목소리였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박준서의 목소리. 하지만 떨리고 있었습니다. 대동맥 판막 수술은 해봤어? 네, 몇 번 경험은 있습니다. 침묵. 원장님이 왜 자네를 지명했는지 모르겠네. 저도 사실 부담됩니다. 부담되긴 하지. 상대가 누군데? 한국 5대 재벌 회장이야. 알고 있습니다. 실수하면 우리 병원 끝나는 거야. 알지? 네. 준비 철저히 해. 정말 철저히. 네, 선배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강민호는 재빨리 자리를 피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대동맥 판막 수술. 경험이 많지 않은 의사가. 그날 저녁 강민호는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대동맥 판막 협착증. 수술 중 출혈 위험이 높아. 경험 없는 의사가 하면. 강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 일이 아니야. 나는 이제 청소부일 뿐이야. 하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민호가 5층을 청소하던 중 간호사 스테이션 책상 위에 차트가 놓여 있었습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강민호의 시선이 차트로 향했습니다. 보면 안 돼. 지난번에도 혼났잖아. 하지만 발걸음이 저절로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차트를 펼쳤습니다. 환자명 김태준. 나이 68세. 진단 대동맥 판막 협착증 서비어. 수술 예정 11월 18일 월요일 오전 9시. 집도의 박준서. 강민호가 차트를 자세히 읽었습니다. 심장 초음파 결과, 혈액 검사 결과, CT 영상 소견. 이건 생각보다 심각한데 판막이 거의 막혀 있었습니다. 게다가 고령, 당뇨도 있었습니다. 이 상태면 수술 중 출혈 위험이 아주 높아. 게다가 판막 주변 석회화도 심해. 강민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경험 많은 의사도 조심해야 하는 케이스인데. 아저씨. 날카로운 목소리. 강민호가 화들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수간호사 김미선이었습니다. 또 차트 보고 계세요. 죄송합니다. 강민호가 황급히 차트를 내려놓았습니다. 지난번에도 경고했잖아요. 왜 자꾸 차트를 봐요? 죄송합니다. 그냥이 어디 있어요? 김미선이 화를 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이라고요. 이거 큰 문제예요. 정말 죄송합니다. 다음에 또 이러면 원장님께 보고 올라갑니다. 알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강민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미선이 차트를 챙겨 들고 가버렸습니다. 강민호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68세, 대동맥 판막, 석회화, 머릿속에 환자 정보가 맴돌았습니다. 이건 정말 위험해. 월요일 오전 8시, 의료진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박준서도 도착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긴장한 것이 눈에 보였습니다. 박 선생님, 괜찮으세요?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박준서가 억지로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강민호가 복도 구석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저 상태로 수술을. 불안했습니다. 오전 8시 40분 환자 김태준 회장이 수술실로 이송됐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노인. 얼굴은 평온했습니다. 괜찮으실 겁니다. 걱정 마세요.
박준서가 환자에게 말했습니다. 믿습니다, 선생님. 김 회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환자가 수술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수술 중 강민호는 복도에서 그 불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제발, 제발 무사히. 오전 9시 수술이 시작됐습니다. 강민호는 5층 복도를 청소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수술실 쪽을 쳐다봤습니다. 빨간 불 여전히 켜져 있었습니다. 10시, 11시 시간이 흘렀습니다. 강민호는 5층에 머물렀습니다. 다른 층 청소는 나중에 하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2층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이 시간이 지났습니다. 수술실 안에서 소란스러운 기척이 들렸습니다. 선생님, 출혈이. 간호사의 급한 목소리. 강민호가 수술실 문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흡입, 빨리 흡입. 박준서의 다급한 목소리. 안 보여요. 피가 너무 많이 나와요. 수혈 준비. 맥박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강민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출혈? 내가 걱정했던 게. 손을 꽉 쥐었습니다. 들어가고 싶어. 들어가서 돕고 싶어.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제 의사가 아니야. 5분이 지났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수술실 안에서 계속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강민호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천천히 수술실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문 옆 작은 창문.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수술대 위에 환자. 박준서가 집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어떡하지? 어떻게? 박준서의 떨리는 목소리. 박 선생님, 정신 차려요. 출혈 부위를 찾아야죠. 수간호사 김미선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안 보여요. 피가 너무. 환자의 혈압이 계속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모니터에서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B-, B-, B-. 심박수 40. 마취가 의사가 외쳤습니다. 이러다가 심정지 올 수 있어요. 어떡하지? 어떻게? 박준서가 패닉에 빠졌습니다. 손이 더욱 떨렸습니다. 메스를 놓칠 뻔했습니다. 강민호는 그 모습을 보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출혈 부위는 대동맥 기시부 왼쪽. 석회화 때문에 혈관벽이 찢어진 거야. 저기를 막아야 해. 강민호의 머릿속에서 수술 장면이 그려졌습니다. 20년 동안 해왔던 수술, 수백 번 집도했던 수술. 내가 들어가면 살릴 수 있어. 하지만 여전히 망설여졌습니다. 나는 이제 의사가 아니야. 8년 동안 손을 놓았어. 손도 떨려. 그때였습니다. 심박수 30.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제세동기 준비. 안 돼. 박준서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 순간 강민호의 머릿속에 은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신, 다시 수술해. 환자들 살려줘. 당신은 의사니까. 강민호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떨리던 손이 멈췄습니다. 그는 수술실 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미안해, 여보. 더 이상 숨어 있을 수 없어. 저 환자를 살려야 해. 강민호가 문을 박차고 열었습니다. 수술실 문이 벽에 부딪히며 큰 소리를 냈습니다. 모두가 놀라 돌아봤습니다. 파란 청소복을 입은 남자, 강민호였습니다. 뭐야? 박준서가 놀라 소리쳤습니다. 누구야? 여기 왜 들어와? 간호사들도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강민호는 침착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8년 전 그때와 똑같았습니다.
날카롭고 집중되고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잠깐, 강민호의 목소리, 낮지만 강했습니다. 수술실 안의 모든 소음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출혈 부위 왼쪽 3cm, 대동맥 기시부 근처에 찢어진 혈관이 있습니다. 강민호가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거기를 집게로 잡으세요. 지금 당장. 뭐, 당신이 뭔데? 박준서가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청소하는 아저씨가 무슨. 그때 간호사의 콜을 받고 뒤에서 급히 달려온 병원장이 강민호를 봤습니다. 병원장 최동욱. 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강 교수? 최동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최 원장님. 강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민호 교수? 최동욱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말도 안 돼. 당신이 여기에. 청소부로. 긴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환자가 먼저입니다. 강민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심박수 25.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마취과 의사가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최동욱은 0.1초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강민호가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전설의 외과의 골든 핸드. 박 선생. 최동욱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지금 당장 이분 말씀대로 해. 하지만 원장님, 저 사람은 청소부. 닥치고 해. 최동욱이 소리쳤습니다. 박준서는 놀랐지만 원장의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손이 떨리면서도 출혈 부위 왼쪽을 더듬었습니다. 거기 있어요. 찢어진 혈관. 박준서가 집게로 혈관을 잡았습니다. 출혈이 줄어들었습니다. 맥박 안정됩니다. 간호사가 외쳤습니다. 심박수 35, 40, 45. 모니터 소리가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수술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놀란 표정으로 강민호를 쳐다봤습니다. 어떻게 알았죠? 박준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대동맥 판막 협착증의 석회화가 심한 경우 판막 제거 시 주변 혈관벽이 손상되기 쉽습니다. 특히 대동맥 기시부 왼쪽. 강민호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출혈 양상을 보면 정맥이 아닌 동맥 출혈입니다. 박동성 출혈이었으니까요. 그 위치라면 거기밖에 없습니다. 박준서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당신, 대체, 계속하십시오. 출혈은 멈췄지만 수술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강민호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박준서의 손은 여전히 떨렸습니다. 저는 못하겠습니다. 무서워요. 박준서가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침묵. 최동욱이 강민호를 바라봤습니다. 강민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하지만 8년이나 쉬었잖소. 환자를 살리는 게 먼저입니다. 강민호의 목소리는 확고했습니다. 최동욱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환자의 생명이 먼저였습니다. 아십시오. 강 교수의 사표는 아직 수리되지 않았소. 뒷일은 제가 책임지겠소. 최동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 선생 물러나. 네. 박준서가 수술대에서 물러났습니다. 강민호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가운 좀 주시겠습니까? 간호사가 황급히 수술 가운을 가져왔습니다. 강민호가 청소복 위에 가운을 입었습니다. 장갑을 꼈습니다. 8년 만에 끼는 수술 장갑. 그의 손가락이 장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강민호가 수술대 앞에 섰습니다. 환자를 내려다봤습니다. 열린 흉부, 뛰는 심장, 모든 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이 움직였습니다. 떨림이 없었습니다. 완벽하게 고요했습니다. 메스. 네.
간호사가 메스를 건넸습니다. 강민호가 메스를 잡았습니다. 20년 동안 수천 번 잡았던 그 도구, 손에 딱 맞았습니다. 마치 자신의 손가락처럼. 시작하겠습니다. 강민호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메스가 움직였습니다. 정확하고 빠르게. 흡입. 네. 거츠. 네. 강민호의 지시는 간결했습니다. 하지만 완벽했습니다. 간호사들이 그의 리듬에 맞춰 움직였습니다. 마치 오케스트라처럼. 손이 저렇게 정확할 수가. 박준서가 옆에서 지켜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어. 강민호는 손상된 혈관을 봉합했습니다. 바늘이 들어갔다 나왔다를 반복했습니다. 일정한 간격, 완벽한 깊이, 이게 진짜 수술이구나. 박준서가 감탄했습니다. 봉합이 끝났습니다. 석회화된 판막 제거하겠습니다. 강민호가 말했습니다. 조심하세요. 석회화가 심합니다. 마취과 의사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강민호의 손이 움직였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하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판막을 하나씩 제거했습니다. 주변 혈관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대단해. 저렇게 석회화가 심한데. 최동욱이 감탄했습니다. 혈관을 전혀 건드리지 않아. 15분. 판막 제거가 끝났습니다. 새 판막 준비. 네. 인공 판막이 준비됐습니다. 강민호가 판막을 위치시켰습니다. 그리고 봉합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바늘 한 바늘. 정확한 위치에, 정확한 깊이로, 정확한 간격으로. 수술실은 조용했습니다. 오직 강민호의 호흡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리고 메스와 바늘이 움직이는 소리. 20분이 지났습니다. 판막 이식 완료. 강민호가 말했습니다. 심장 박동 재개하겠습니다. 마취과 의사가 말했습니다. 기계음.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모니터를 확인했습니다. 정상. 판막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성공입니다. 간호사가 외쳤습니다. 하지만 강민호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봉합 시작합니다. 그는 흉부를 봉합하기 시작했습니다. 층층이, 근육층, 피하 조직, 피부,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30분 후, 봉합 완료. 강민호가 마지막 실을 자르며 말했습니다. 수술 종료하겠습니다. 그가 한 발 물러섰습니다. 수술실이 잠시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박수, 짝, 짝, 짝. 최동욱이 박수를 쳤습니다. 다른 의료진들도 따라 박수를 쳤습니다. 짝짝짝짝짝. 수술실에 박수 소리가 울렸습니다. 대단합니다, 강 교수님. 최동욱이 다가왔습니다. 역시 골든 핸드십니다. 환자가 무사해서 다행입니다. 강민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는 장갑을 벗었습니다. 가운을 벗었습니다. 다시 청소복 차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8년 동안 잃어버렸던 무언가, 그것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환자가 회복실로 옮겨졌습니다. 수술실 밖, 복도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환자 가족들, 그리고 기다리고 있던 의료진들. 수술 어떻게 됐어? 환자분은? 최동욱이 나왔습니다. 수술 성공했습니다. 정말요? 환자의 아들이 달려왔습니다. 아버지는 괜찮으신 거죠? 네, 안정적입니다. 곧 깨어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들이 최동욱의 손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최동욱이 뒤를 돌아봤습니다. 강민호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저분이 하셨습니다.
모두가 강민호를 쳐다봤습니다. 청소복을 입은 노인. 저분이요? 아들이 놀랐습니다. 네. 저분이 아버님의 생명을 구하셨습니다. 강민호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당연한 일이라뇨. 아들이 강민호에게 달려왔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복도가 조용해졌습니다. 의료진들이 하나둘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모두 강민호를 힐끗힐끗 쳐다봤습니다. 궁금증과 놀라움이 가득한 눈빛. 박준서가 강민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이 대체 누구십니까? 최동욱이 대신 대답했습니다. 강민호 교수님이야. 강민호? 박준서의 눈이 커졌습니다. 설마 그 강민호? 그래. 골든 핸드 강민호 교수님. 세상에. 박준서가 뒤로 휘청거렸습니다. 전설이라고만 들었는데 정말 8년 전에 사라지셨지. 그런데 여기 우리 병원에 계셨어. 최동욱이 강민호를 바라봤습니다. 강 교수님, 대체 왜? 긴 이야기입니다. 강민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청소를 마저 해야겠습니다. 강민호가 걸어가려 했습니다. 잠깐. 최동욱이 강민호의 팔을 잡았습니다. 청소라뇨? 농담이시죠? 아닙니다. 제 일입니다. 강 교수님은 의사십니다. 이제는 아닙니다. 강민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그냥 조용히 살고 싶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최동욱이 소리쳤습니다. 당신 같은 실력을 가진 의사가 청소를 한다고요. 제 선택입니다. 환자들은 어떡하고요? 당신이 구할 수 있는 수많은 생명들은요. 강민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침묵. 죄송합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정해졌습니다. 강민호가 조용히 팔을 빼냈습니다. 그리고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청소도구가 놓인 곳으로. 최동욱과 박준서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저분이 청소를 하신다고? 박준서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렇게 대단한 실력을 가지고. 그날 오후 소문이 병원 전체로 퍼졌습니다. 들었어? 청소하는 아저씨가 사실은 골든 핸드 강민호 교수래. 말도 안 돼. 진짜야. 오늘 수술 직접 봤다니까. 의사들, 간호사들, 직원들 모두가 강민호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는 강민호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분이 전설이시라던데. 하지만 강민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여전히 묵묵히 청소를 했습니다. 저녁, 퇴근 시간, 강민호가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박준서였습니다. 강 교수님, 그냥 강민호라고 부르세요. 강민호 선생님. 박준서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당연한 일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정말 죄송합니다. 박준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당신을 무시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아니요, 괜찮지 않습니다. 박준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청소하신다고 무시했습니다. 차트 보신다고 뭐라고 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박준서가 다시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강민호가 박준서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고개 드세요. 하지만 누구나 실수합니다. 중요한 건 배우는 거예요. 강민호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오늘 박 선생이 배운 게 있죠? 네. 그럼 됐습니다. 박준서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강민호가 미소 지었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미소. 8년 만에 짓는 진심 어린 미소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민호는 평소처럼 새벽 4시 30분에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달랐습니다. 복도를 지날 때마다 사람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어제까지만 해도 거들떠보지 않던 사람들. 강민호는 불편했습니다. 오전 9시, 수간호사 김미선이 강민호 앞에 섰습니다. 차트 본다고 혼냈던 그 간호사. 정말 죄송합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차트 보신다고 혼냈습니다. 선생님이 환자를 걱정하셨던 건데. 괜찮습니다. 당신은 규칙을 지킨 거예요. 강민호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김미선이 눈물을 닦으며 돌아갔습니다. 점심시간. 강민호는 평소처럼 뒷마당 벤치로 향했습니다. 선생님, 박준서를 비롯한 젊은 의사들 5명이 다가왔습니다. 저희가 같이 식사해도 될까요? 네. 선생님은 우리의 스승이십니다. 의사들이 하나씩 앉았습니다. 저희가 선생님께 너무 무례했습니다. 한 명씩 자신의 잘못을 고백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고개 드세요. 강민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중요한 건 오늘부터입니다. 앞으로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할 건가요? 존중하겠습니다. 박준서가 대답했습니다. 그것만 기억하세요. 강민호가 미소 지었습니다. 함께 점심을 먹었습니다. 차가운 뒷마당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오후 2시, 어제 수술받았던 환자의 가족들이 찾아왔습니다. 아버지께서 깨어나셨습니다. 아들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가족들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민호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아, 이 느낌. 오랜만이야. 오후 4시, 병원장실. 복직하십시오. 최동욱이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거절하겠습니다. 왜입니까? 저는 아내를 살리지 못했습니다. 강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많은 환자를 살렸지만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못 살렸어요. 하지만 어제 환자를 살렸을 때 느꼈습니다. 이거구나. 내가 그리워했던 게. 아직은 두렵습니다. 천천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최동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당신은 의사입니다. 영원히. 그날 밤, 강민호는 아내 사진을 꺼냈습니다. 여보, 나 다시 시작해볼까봐. 의사로. 사진 속 은혜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고마워, 여보. 이제 나 다시 살아볼게.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민호는 병원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원장님. 강민호가 들어갔습니다. 강민호 선생님. 최동욱이 일어났습니다. 복직하고 싶습니다. 강민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최동욱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하지만 천천히 하고 싶습니다. 먼저 자문의로 시작하겠습니다. 물론입니다. 당연하죠. 최동욱이 강민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환영합니다. 일주일 후, 강민호는 청소복을 벗었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었습니다. 8년 만에 입는 가운. 가슴에 명찰을 달았습니다. 흉부외과 자문의 강민호. 거울을 봤습니다. 낯설었지만 동시에 익숙했습니다. 여보, 나 다시 시작해. 강민호가 복도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청소도구가 아닌 차트를 들고. 강 교수님. 의사들이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간호사들도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돌아오셔서 영광입니다.
강민호가 미소 지었습니다. 첫 자문. 박준서가 어려운 수술 케이스를 가져왔습니다. 이 환자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강민호가 차트를 봤습니다. 천천히, 자세히. 이렇게 하세요. 그가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하고 명확하게. 박준서와 다른 의사들이 열심히 메모했습니다. 역시 대단하십니다. 이래서 골든 핸드시구나. 한 달이 지났습니다. 강민호는 조금씩 수술에도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보조로, 그 다음에는 집도의로. 손은 여전히 정확했습니다. 떨림이 없었습니다. 아직도 할 수 있어. 나는. 3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최동욱이 강민호를 불렀습니다. 강 교수님. 네, 원장님. 흉부외과 과장직을 맡아주십시오. 저는 당신이 가장 적임자입니다. 강민호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강민호는 다시 과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겸손했습니다. 젊은 의사들을 가르칠 때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환자를 대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을 대하세요. 청소하시는 분도 환자 가족도 모두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게 진짜 의사입니다. 젊은 의사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중앙대학교 병원 흉부외과는 서울에서 가장 유명해졌습니다. 강민호 교수님께 수술받고 싶습니다. 전국에서 환자들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강민호는 달랐습니다. 유명인만 받지 않았습니다. 모든 환자가 똑같이 소중합니다. 가난한 환자도 부유한 환자도 똑같이 정성을 다했습니다. 어느 날 강민호가 병원 뒷마당을 지나갔습니다. 예전에 혼자 김밥을 먹던 벤치. 한 청소 아저씨가 그곳에 앉아 도시락을 먹고 있었습니다. 혼자. 강민호가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소 아저씨가 놀라 일어났습니다. 아, 교수님. 같이 앉아도 될까요? 네. 저랑요? 네. 강민호가 옆에 앉았습니다. 점심 드세요. 식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청소 아저씨가 조심스럽게 김밥을 먹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편안했습니다. 저녁, 강민호가 퇴근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여보, 강민호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나 다시 의사 됐어. 환자들을 살리고 있어. 당신이 원하던 대로.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 마치 은혜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강민호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마음속에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는 동료들이 있었습니다.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강민호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진정한 의사로,